삼성전자, LG,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목하며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또 성장 산업이죠.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에 대한 산업 전망과 함께 과연 로봇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및 로봇주, 대장주, 탑3는 또 어떠한 주식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로봇 사실 제가 앞전에 뉴 삼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강조를 했었던 섹터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로봇은 올해부터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기존에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대감만으로 거의 테마성 위주의 종목군들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개화 및 성장기로 향해 가는 이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내의 핵심 또 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가전 등등등등의 이 스마트 홈에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을 한 대로 쫙 묶는 핵심 연결고리 축을 바로 로봇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 로봇의 양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로봇 많은 분들이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뭐예요? 나라라 나라 로봇야 태권브이, 뭐 마징가 제트 이런 이제 진짜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로봇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안 놀아요. 네, 많이 지났죠. 시대가 흘러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로봇이 녹아들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느껴주게 하는 게 바로 로봇의 역할로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게 이제 로봇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로봇을 우리의 삶 속에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로봇군들은 또 어떤 로봇군들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로봇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국가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그중에 대장되는 또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재밌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포트를 한 총 3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또 핵심적으로 볼 리포트가 바로 IBK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이름은 미스터 로봇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요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IBK 투자증권 제가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리포트 써주심을.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건 짧은 거니까. 요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DB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로봇에 투자를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봅시다. 로봇 사업 분야에 강화하는 삼성전자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화 TF를 상설 조직인 로봇 사업팀을 격상하며 로봇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었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쭉쭉쭉쭉쭉 올라왔었다.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로보티즈도 어때요? 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더니 금세 거의 200% 달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도 마찬가지 저점 대비 얼마나 단기간 내에 1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로봇이 올해 들어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냐라는 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뜨겠죠. 왜? 지금이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건데요. 봅시다. 일단은 왜 올라가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뭐였죠? 삼성전자가 자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거,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쇼핑몰, 음식점에서 주문 결제, 서빙 등을 돕는 삼성봇 서빙, 고객 응대 로봇인 삼성봇 가이드의 상용화를 또 준비 중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용, 산업용 로봇을 지금 출시할 것을 준비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워낙 또 삼성은 어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5G, 인공지능, 로봇 요쪽에 향후 3년간 240조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의 수혜를 받는 게 또 로봇이 한 축이 되고 있기에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로봇을 봐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떻게 3년간 총 240조 투자하는 뉴삼성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로봇 사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 그 다음 글로벌 운영사가 주목하는 게 또 테마가 로봇이라고 해요. 미국의 테마 ETF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X가 올해 유망 테마로 블록체인 로봇 사이버 보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올해 두 번째, 올해 글로벌 자산 운용 뭐예요? 사가 대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리포트 보시면 얘는 또 어떤 리포트냐? 하이 투자. 하이. 자, 얘는 또 뭐라 그러느냐? 삼성전자 외에도 이미 국내외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아마존, 현대차그룹, 테슬라까지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 투자를 하실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정부의 지원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 플러스 대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보다 왜 이렇게 더 많은 기업이 로봇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심 기술들의 고도화와 융복합이 로봇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4차 산업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그 요소들을 이렇게 쫙쫙쫙쫙 묶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제 로봇이 결국에는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발전이 따라지면서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그 하드웨어의 발전 또한 지금 거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게 메타버스, 그죠? XR 기기 외에도 이제 로봇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또 세 번째 이유, 투자 이유.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봤던 이제 DB에서 나왔던 리포트에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기업들 일단 대표적으로 꾸려놓은 표니까 한번 체크하시고요. 대망의 IBK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또 보세요. 근데 저와 함께 또 보면은 좀 더 알차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의 개념 분류부터 하시죠. 자, 로봇 삐리삐리 로봇 어떤 로봇으로 구분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산업용, 두 번째 서비스용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도와주는 역할의 로봇. 서비스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역할을 대체하는 이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사전적인 개념은요,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뭐랑 좀 비슷해요? 인지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 이거 자율주행차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도 큰 범주에서는 로봇에 포함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광범위의 로봇의 정의에서 자율주행차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수단, AI 스피커도 다 로봇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로봇이라고 딱 부르는 것은 한 요 정도에 속하죠. 산업용과 서비스용, 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고도화가 되고 아까 봤었던 거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점차 고도화가 돼요. 그 다음에 생활 범주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최근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두 영역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요 지금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기존의 산업용에서 쓰던 로봇이 서비스용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로봇이 산업용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요게 점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서비스용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죠. 거기에 쓰여지는 로봇. 요거는 대표적으로 제조업에 많이 씁니다. 제조업. 자동차를 만들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제조업에 많이 쓰여요.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식품도 거의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됩니다. 뭐 과자를 만들거나 요즘은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이 먹어요? 간편식, 냉동식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도 다 뭘로? 로봇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동화 시스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돼서 의료 시술도 수술도 이제 로봇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류도 사물을 옮기는 거, 그다음에 청소도, 그다음에 군사 역시 마찬가지. 안내도, 자율주행, 소셜까지도 다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와, 어마무시한 시장이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용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을 성장 견인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업 위주로 됐었는데 점점 서비스 로봇의 사용, 다각화와 상품성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로봇 시장의 전체 파이는 지금 서비스용 로봇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봇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비스용 로봇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지금 뭐예요? 17% 정도. 근데 서비스용 로봇은 27% 이상 증가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서비스용 로봇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미 2019년도 때. 이미 서비스용이 훨씬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용 로봇. 기존에는 요거 회색, 산업용이 더 많았는데 점점 서비스용 로봇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주요 국가별. 기존의 로봇은 어디에 많이 썼다고요? 제조업에 많이 썼다고요.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것에 많이 썼다고요. 단순 작업.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점유율가 굉장히 높은 국가가 누가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맞습니다. 바로 차이나, 중국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제조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용 로봇의 설치 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년 기준이에요, 이거는. 중국이 압도적. 개수 자체가.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지느냐? 자동차랑 전기전자, 대표적인 제조업 쪽에 많이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자동차, 전기전자 쪽에 많으니까 전 세계의 4위의 수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서비스로 바뀐다고요. 서비스로. 연평균 23% 성장 전망. 자, 서비스용 로봇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 서비스랑 전문 서비스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서비스는 우리의 생활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공생,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공생형 지원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집안일을 도우는 가사 지원, 교육을 돕는 교육용, 안내를 돕는 안내 서비스용.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는 뭐냐?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공생보다도 좀 대체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좀 대체한다. 그래서 구조 보안, 의료, 국방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어디냐? 의료 쪽입니다. 의료 쪽. 의료 쪽. 요거에 대해서 하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죠. 자, 봅시다.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내 어디 비중이 의료 로봇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의료 얘기를 한 건데 수술용 로봇으로 대표되는 의료 로봇 시장은 전 세계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에 차지가 되고 있다. 또한 이 대당 가격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 내 의료 로봇 비중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로봇은 관절, 척추 수술, 복강경 수술, 뇌 수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CMR 서지컬, 메드트로닉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참고.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접대용 로봇 시장도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선호 수혜를 보고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와, 재작년에 음식, 음료 준비용 로봇 매출이 무려 연간 200% 가까이 대폭 증가했대요. 저도 약간 뭐 타임스퀘어나 그러니까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식당에 가면은 식당의 일부 식당들은 로봇이 서빙해 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혹시? 로봇이 딱 내 자리에 이렇게 그 트레이를 칸칸이 쌓아놓고 자리에 딱 와요. 삐리삐리 울려 가져가라고. 실제로 그런 지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앞당겨졌어요. 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의료 로봇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그 외에 이제 물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접대용으로. 이번에 그 중국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올림픽에서 이 로봇 시스템을 거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밥을 먹는 것도 로봇이 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봇이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침구도 마찬가지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선수가 딱 사람이 누우면 체형에 맞게끔 세팅이 되고 각도도 조절되고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대대적인 또 홍보를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봇의 가장 사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이유가 있어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저출산 플러스 고령화 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너무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 이게 새롭게 애는 안 낳는데 의료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노년층은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어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현상으로 발생되게 되냐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와버려요.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보통 여기 아래에서 일을 하고 위에서 이제 생활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는 점점 높아지겠죠. 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없는 사람을 어찌됐든 끌어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 감당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못 돌리잖아요. 그럼 난 돈을 못 버는데 가만히 눈 뜨고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 대안이 로봇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현상 더불어서 주 4일 근무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까지 줄인대요. 안 그래도 사람도 없는데.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이거 누가 일합니까 이거? 사람도 없는데 시간도 지금 줄이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동 시간도 줄어드니까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구조적인 로봇의 성장 배경입니다. 뭐예요? 아하, 저출산과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뭐
주 4일 근무제까지 진행이 되면서 인력에 대한 문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로봇을. 오케이. 자, 요거 체크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GDP 탑 10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노령화 지수 높고요. 출산율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 좀 심각합니다, 지금. 다들 애기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로봇의 역사 혹시 아십니까? 태권브이가 최초의 로봇가 아니에요. 태권브이가 최초의 로봇가 아닙니다. 누가 최초의 로봇이에요? 산업용에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이 무려 1959년도에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여러분들도 거의 태어나기도 전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최초의 산업용 로봇이 나왔었대요. 봅시다. 최초의 산업용 유니메이트가 개발됐대요. 얘는 어떤 역할로 냈을까요? 자, 인간에게 위험한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방법으로 모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게가 무려 2톤이에요. 와, 씨. 이게 하나의 로봇이, 이게 2톤이래, 2톤. 이거 어떻겠습니까? 네, 너무 무겁죠?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점점 이제 로봇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GM에 처음으로 로봇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폿 영접 로봇도 GM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지금 이 산업용 로봇들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자동화로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를 로봇들로. 그 다음에 점점 70년대로 들어와가지고 유압 작동 로봇도 나옵니다. 타임러 벤치에다가 이제 유압 작동 로봇을 작동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6개의 전기기계 구동축을 가진 로봇도 개발이 됩니다. 70년대에. 그러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산업용까지도 나오게 되고, 우주 탐색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70년대 이미. 그 다음에 최초의 모터 구동 로봇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로봇 공학용 언어까지도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직접 구동, 로봇이 이제는 직접 움직일 수 있을 로봇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진단까지 되고, 그 다음에 화성에 로봇이 가게 되는 2000년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경량 로봇, 이제는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경량화돼서 16kg 정도, 기존의 2톤에 비해서는 엄청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성과 휴대성이 뛰어나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게 2006년도 때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로봇 동기화 제어 시스템. 로봇이 자동적으로 활동하고 꺼지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까지도 도입이 되면서 최초의 또 우주로 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봇의 역사예요.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현대로 왔을 때, 그러면 각 국가에 대해서 좀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로봇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을 좀 먼저 보시죠. 중국은 이미 2013년 이래 무려 8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로봇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년 연속이에요. 8년 연속. 실제로 중국은 로봇 산업을 통해 제조 분야의 효율을 높이고 임금 상승과 핵심 기술 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 및 물류 자동화 분야 중심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거 하나 알아셔야 돼요. 로봇은 중국은 이미 이렇게나 많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성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아? 다른 애들이 이거를 따라가야 되지 중국이 더 여기서 성장하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봇 밀집도가 뭐냐면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이 얼마나 있느냐를 비교를 했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이 15위입니다. 15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봇이 많긴 하지만 아직 전체 제조업에서
중국의 제조업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얼마 안 된다. 10,000명당 187대니까 거의 한 1.8%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 합니다. 두 번째, how.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로봇,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이 산업용보다는 서비스용을 봐야 되겠고, 근데 이 서비스용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비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의료용이다. 그래서 이 의료용에서 이제 그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를 이따가 또 알아볼 거지만, 두 번째로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 될 만한 애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로봇의 핵심 부품. 그걸 이제 볼 겁니다. 봅시다. 핵심 부품 누가 있을까요? 아직 로봇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산업용 로봇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기술력이 부족해서 모터랑 센서랑 감속 장치 등 핵심 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다. 오케이. 자, 로봇 이 중에서 중국이 너무나 많은 로봇을 만들고는 있지만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부품? 대표적으로 아까 봤다시피 센서,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감속 장치, 이런 핵심 부품들은 아직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하고 있는 애들은 누군데? 그 수입 업체들은 누군데? 자, 봅시다. 보시면은요, 수입 대상 국가의 비중이 누가 제일 높대? 일본이 제일 높대요. 뭐야? 야, 로봇은 제일 중국이 많이 만들지만 대표적인 핵심 부품은 결국에는 일본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중국은 여기에 또다시 25년까지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를 70%까지 자급하겠다는 목표를 수립을 해서 기술력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점유율을 중국이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본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내 주요 로봇 제조사인데, 자, 봅시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업체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여러분들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데요. 미국은 설치 대수가 3위예요, 3위.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미국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로봇에 차지하는 점유율가 높은 국가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급격히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80년대부터 급격히 쇠퇴했다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쇠퇴한 거야? 왜? 도대체 왜? 아무래도 쇠퇴 원인은 아무래도 이 수요가 급감을 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높은 수주 산업 특성상 미국은 납기가 지연되는 데 비해서 일본이 워낙에 더 빠르게 주문을 충족을 했고, 일본 업체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 실제로 80년대부터 일본이 가파르게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계 쪽으로는 일본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정도 체크. 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인식을 했고, 로봇을 미국 노동자는 더 이상 저임금 생산지대에 종사하고 싶지 않아 하고, 기업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품 소형화 및 제품 주기 단축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아지고 있어 인간의 노동력만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 미국 역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본. 자, 일본이 좀 중요해요. 계속해서 봤다시피
일단은 설치 대수는 2위인데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금속기계 순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로봇 밀도는 일본이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인구 근로자 대비 로봇이 얼마나 설치됐느냐는 일본이 3위예요. 자, 그리고 일본 로봇 산업의 선구적인 업체가 가와사키라고 합니다. 가와사키. 그다음에 일본은 산업용 로봇 및 정밀 부품에서 선두권을 계속 지켜왔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아까 봤다시피 정밀 감속 기어와 서버 모터, 특수 센서 기술 등 핵심 부품에서 높은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핵심 부품이 뭐다? 아까 봤다시피 자, 감속 장치인데 요거를 조금만 다른 말로 하면은 정밀 감속 기어. 그다음에 센서. 특수 센서. 오케이, 특수 센서. 네, 모터는 어떤 모터? 서버 모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따가 말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입니다. 로봇 시장 규모 자체는. 사실 그렇게 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요. 무려 국내에만 로봇 관련 기업이 4,340개나 있습니다.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국내 로봇 관련 기업이 4,000개가 넘어요. 이 중에 어느 기업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연 매출 100억 이상의 로봇 관련 업체 비중이 한 12% 정도 된다. 이 중에 12% 정도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야? 한 450개 정도 된다. 450개 정도. 오케이. 그나마 이 450개 중에 추려야 돼요. 그래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밀집도가 1위에 1위. 세계 평균보다 8배가 많아요. 보시면 우리나라, 즉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입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계 평균이 126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많이 없는데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로봇이 침투되어 있는 양이 많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는 이미 20년도에 1,400억을 로봇에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또 2,000억 넘게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연속적으로 어찌 보면 더 많은 자금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부의 지원,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선정을 해서 LG 같은 경우는 1,000억을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1조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해서 심지어는 정의선 회장이 2,400억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20% 확보. 삼성전자는 3년간 로봇 등에 240조 투자 발표. 어마무시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죠. 로봇에. 그래서 LG전자는 클로이 로봇이라고, 얘도 빵긋 웃고 있네요. 로봇들이 웃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런 이동형 소형 모빌리티 위주의 로봇, 삼성전자도 삼성봇, 핸디아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지금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 의료 로봇 좀 참고를 좀 볼게요. 의료 로봇.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이후 미래 기술의 실현 선호 관련 질문인데 거기에 따른 설문 결과인데 원격 의료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선호도가 다 높다라는 것.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의료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봇들, 간호사를 돕는 이런 로봇, 그 다음에 또 수술 로봇, 다빈치. 얘가 수술 로봇 시장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거동을 돕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다양하죠.
로봇의 종류가, 방식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료용 로봇입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이 M&A 인수를 통해서 성장 중인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거의 80%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에. 압도적. 그러니까 의료 로봇 시장은 얘가 압도적인 대장주라는 거예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래서 자, 로봇 핵심 대장주 누가 있느냐? 탑3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은 누구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죠? 영어로 치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전 세계 점유율 80%. 오케이. 그 다음에 의료 로봇 시장은요, 특히나 어느 시장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느냐? 수술 로봇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대요. 의료 로봇 아까 많았잖아요. 수술 로봇 있고 재활 로봇 있고 기타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수술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술에서는 수술 로봇, 마이크로 로봇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고, 자, 복강경 분야가 가장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 로봇 분야별 시장 규모에 있어서 현재도 높은데 미래에도 압도적으로 많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복강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강경은요, 복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는 게 복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가 딱 배를 째가지고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내시경 기구 삽입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복강경. 근데 이쪽에 지금 의료 로봇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절대적인 강자예요. 이 다빈치 수술 로봇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여기에 이제 2000년도에 FDA 승인 받았고, 얘는 이미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임상적 전문 분야에 걸쳐 70개 이상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환자 카드, 집도의 콘솔, 비전 카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복강경 수술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 분야는 인투이티브랑 바이캐리어스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복강경 이 수술 로봇을 만든 기업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미래컴퍼니가 있다. 미래컴퍼니가 개발한 국산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가 과거에 작년에 원자력 병원 서비스 활용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레보아이. 아하. 그래서 얘가 대장이고, 그 외에는 이제 국내로는 미래컴퍼니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로봇 시장은 또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큐렉소가 있어요. 큐렉소. 척추 수술 로봇으로. 근데 그러니까 큐렉소가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동을 도우면서 재활을 돕는, 보통 이제 재활 위주의 로봇인데 그게 큐렉소가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보행 재활 로봇 시장이 보험 수가 문제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큐렉소가 실제로 계속 주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정체되어 있고 실적도 보시면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연간으로 보시면 연간 실적이 계속 300억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실적도 거의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큐렉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가 돼야지 이제 큐렉소가 조금 더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자, 의료 로봇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또 고형 테크놀로지 큐렉소 미래컴퍼니가 있는데 이 중에 일단은 큐렉소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단계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최초로 최소 침습 복강경 수술 로봇 시스템을 또 공급을 했고요. 이미 식약처로부터 제조 허가까지 획득을 했고 수술 로봇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을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퀸즈파크 여성 전문 병원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 점차 의료 수술 로봇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의료 로봇 시장이 워낙 파이가 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물론 이 다빈치라는 기존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이 아무래도 워낙에 계속해서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지만 근데 이 시장에 조금씩이나마 뛰어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워낙 또 단가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1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자료를 점차 쌓아 나간다면은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더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기업이고, 네, 고형 테크놀로지는 뇌수술 로봇 세계 최초로 장비 소형화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미 시총이 좀 너무 높긴 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참고를 하시고요. 고형 테크놀로지 뇌수술 로봇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인데 물류 로봇은 아무래도 아마존, 알리바바, 그 다음에 쿠팡, 한진, 대한통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시켜먹고 배달하고 이런 물류가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서 사실 인력으로 다 이 많은 물량을 충당하기엔 어려워진 국면이 놓여졌다는 거죠. 근데 이 소비 활동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간다고 해가지고 쉽게 해소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요. 워낙에 이 간편 편리성을 사람들은 느꼈기 때문에. 그죠? 저만 해도 계속 쿠팡 많이 쓰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얘네도 결국에는 이 물류 자동화 설비 강화 로봇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로봇 시장 내에 이 자율주행 로봇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도 충분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물류를 분류하고 운반하는 로봇이 이렇게 귀엽게 또 생겼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하고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이런 역할을 지금 로봇이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선반 같은 경우도 칸칸이 해가지고 얘는 여기다가 담고 얘는 여기다가 담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또 분류 작업까지 다 하는 게 지금 로봇의 역할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로봇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도 마찬가지. 본관 선반을 옮기는 물류 로봇, 선반을 옮기는 물류 로봇, 선반을 로봇이 자동으로 옮겨요. 충분히 인건비에 대해서 절약을 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배송까지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합니다. 이렇게 페덱스가 이제 거의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장애물까지 넘어 문 앞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려 있어요.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문 앞에 배송을 완료하고 다시 또 가게 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송 로봇이 도심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음식 배달 서비스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물품 배송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호캉스 많이 해보셨나요? 저도 호캉스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한두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로봇이 배달을 또 해주더라고요. 내가 먹을 걸 시켰는데 로봇이 갖다 줘요. 그런 시대가 지금 많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의 시장 침투가 점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다. 심지어는 음식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주문 결제만 로봇이 했죠. 키오스크가.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신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서빙까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조리까지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조리까지도 로봇이 만든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군대 훈련소에 여러분들 군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훈련소가 진짜 그 조리병, 취사병이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몇백 명이 먹을 그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밥뿐만 아니라 이 볶음류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삽으로 다 뒤집으면서 해야 돼요. 걔네들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우통 다 까고 일합니다. 그래서 없던 근육도 막 생기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로봇이 한대요. 그 음식을 조리하고 섞는 이런 조리 과정들을 이제는 로봇이 한다라고 합니다. 군대에 먼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앞으로는 특히나 패스트푸드들은 이미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햄버거용 완전 자동화 로봇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신선한 재료들을 순차적으로 쌓고 햄버거 같이 패스트푸드는 사실 만들기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자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놓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빵도 자동으로 굽고 이렇게 한대요. 와,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편리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 일자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이제 로봇 AI 강의할 때도 한 차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2030 여러분들 지금 취직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한 20년, 30년은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길 만한 직업을 구하시는 거는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로봇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죠? 사실 지금 코로나 최대 수혜로 막 여러분들이 쿠팡 그 다음에 막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야, 일 때려치고 배달의 민족 그냥 그 배달 기사 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번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배달도 로봇이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시대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배달비 아니 무슨 배보다 배꼽이 크다. 내가 10,000원짜리 밥 시켜 먹는데 배달비가 7,000원, 10,000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분명히 계속 나오고 이거 깎으려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제재하고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 인건비에서 나오는 건데 인건비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 인건비 어떻게 줄여야 돼요? 결국 로봇으로 줄여야 돼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막 물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론 되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내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곰곰하게 내 미래의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동생도 얘가 커피 그 바티스타를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만류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커피도 다 로봇이 만드는 시대가 놓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만간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겁니다. 원래는 이 텔레마케팅 부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일자리를 뺏기는 게.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류, 그 다음에 의료까지도 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쓰질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로봇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직업군일 것이느냐, 오히려 이 시대에 의해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일 것이느냐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일단 일자리는 일자리고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느냐를 본다면 첫 번째 의료용 로봇 중에서 이런 애들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다? 로봇의 핵심 부품 관련된 기업 3개가 있었죠? 특수 센서, 그 다음에 서버 모터, 세 번째 감속 장치였는데요.
자, 요거 관련된 기업들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기업들 위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특수 센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기술입니다. 3D TOF. 요게 메타버스 XR 기기에도 들어가, 자율주행 차에도 들어가, 로봇에도 들어가네. 뭐야,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 정말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괜히 강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 센서 3D TOF. 3D TOF라는 기술을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메타버스도 자율주행도 로봇도 일단은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사물을 인지를 해야 돼요. 사물을 인지를 하고 이 사물이 어떠한 사물인지 판단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로봇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화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물체를 먼저 인지를 하고 요걸 어떻게 포장할지, 요걸 어떻게 옮길지, 요걸 어떻게 분해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결국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이 사물이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그 중에 핵심 기술이 바로 3D TOF라는 거예요. 3D TOF는 딱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딱 쏴요. 쏘죠. 쏴서 이게 반사돼서 내가 이 사물은 어떤 사물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데 3D TOF는 뭐냐면 이게 발사돼서 반사되는 데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요. 시간. 자, 시간은 속도를 곱하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곱해가지고 이 물체와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2D가 아니라 3D 입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물체의 거리가 요 다양한 3D 방향에서 얼마나 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D TOF 기술입니다. 자, 국내에 여기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집중하세요. 집중.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XR 기기 강의할 때도 알려드렸었는데요. LG 이노텍,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 그 다음에 나무가, 그 다음에 옵트론텍,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 외에 또 누가 있느냐? 삼성전기, 파트론도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보모터. 자, 서보모터는 뭐느냐? 모터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죠. 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는 건데 서브모터는 서브가 어원이에요. 서브가 어원. 그러니까 서브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서버모터는 누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냐면 화낙이라는 업체가, 요거는 일본 거예요. 화낙이라는 업체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화낙 말고는 또 누가 있냐면 NIDEC, 나이덱? 니덱? 둘 다 이제 일본. 얘네 둘 다 일본. 일본이 정말 이 핵심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과 체력이 좋아요. 이 외에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서버모터 중에서는 TP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G라는 기업이 있어요. SPG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하이젠 모터가 있는데 얘는 비상장이에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감속장치, 감속기. 이거는 뭐느냐?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에다가 이런 모터에다가 기어를 연결해가지고 속도를 늦추면서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속장치, 감속기예요. 일반 감속기는 공장의 생산 설비와 사무 자동화 기기 등에 사용이 되고, 정밀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속기는 모터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변형과 파손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모터보다 더 만들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 의료 장비 이쪽으로도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감속 장치를 만드는 국내 업체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해성 TPC, 그다음에 SPG, 포메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해성 TPC, SPG, 포메탈.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혜가 원래 보통 이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로봇이랑 연관 지어서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리포트랑 뉴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해성 TPC. 해성 TPC는 국내 감속기 분야 1위 기업으로 지금 도약한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 역량까지 갖고 있는 상황. 오케이? 그래서 얘도 로봇에서 앞으로 부품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차트는 볼까요? 해성 TPC. 자, 주봉상 봤을 때 완전 바닥이네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저점을 들어 높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네요. 이럴 때 우리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공략을 해볼 만한 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한 11,000원 정도 1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얘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은 아쉬워요. 매출액과 매출액을 증가폭이 나오질 않고 있으면서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을 지금 공략하는 거는 매우 리스크가 있습니다.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거래 정지 두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흑자 전환이 크게 발생하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이래요. 그냥 일단 참고만 하시고 계셔요. 흑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10대 감속기로 불리는 SPG. 내년, 이건 작년 기사니까 올해부터 수출량이 2배로 늘 거래요. 오호라. 30년 동안 한우물을 파가지고 매출 200배가 늘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는데 오호라. SPG? 국내 시장 점유율 70%, 30년 만에 매출 20억대에서 현재 4천억대로 200배 증가해서 30년 만에 200배 매출이 증가했대요. 초고성밀 감속기는 수요가 높대요. 오호. 전 세계 25개국 수출한대요. 오호. 기존에 삼성전자, LG전자 매출 비중이 60%였지만 지금은 5%에 불과할 정도로 판매처가 다변화됐다. 공급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호. 자, SPG 볼게요. 자, 차트상 봅시다. 자,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했던 만큼 차트도 어느 정도는 큰 방향성의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큰 방향성의 추세에 하단 부근을 지지받고 반등한 상황이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준 상황에 지금 매물 소화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적인 실적 보시면 자,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19년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시총은 얼마인데? 시총은 2,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상 얘가 지금 12개월 기준 PER이 10배 정도인데 로봇에 관련된 이 모멘텀이 더 부과가 된다면은 PER 좋게 보면은 한 15배에서 20배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그리고 아까도 봤을 때 기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올해 수출량 2배로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멘텀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얘도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10,000원 부근에서 사면 땡큐 베리 머치일 것 같네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메탈인데, 포메탈은요, 보시면 얘는 이제 삼성전자 M&A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얘도 이제 로봇용 RV 감속기 관련한 업체인데, 사실 포메탈 보시면 차트상 월봉상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빵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얘가 앞선 요 저항 때 매물을 아직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보여집니다. 자, 실적을 봤을 때 실적도 보시면 연간 어때요? 매출액이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영업이익 적자는 아니지만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분기 실적 볼까요? 분기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까 봤던 누구보다는 그나마 해성 TPC보다는 이익적인 측면이 나쁘진 않지만 성장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늦지는 않다 라고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SPG가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서버모터 중에서 일단 요 T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있느냐. TPC는요, 자, 전동 서버모터 및 리니어 모터를 활용한 정교한 로봇과 시니어한 로봇 등을 생산하는 판매, 그리고 모션 사업부를 운영하는 종합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C 한번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 볼게요. 자, 월봉상 완전히 추세가 깨져버려 있었던 상황에서 오호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여기를 지금 돌파하고 안착을 해줬어요. 슬슬 추세가 지금 바뀌어갈 수 있을 만한 국면에 지금 놓여졌다. 자, 실적 볼까요? 실적 보시면은 연간 오히려 매출액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살짝 늘었네요. 분기 실적, 작년 실적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앞으로의 성장이 분기 실적이 좀 뽑아와 준다면 차트상 바닥에서 올라올 만한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시총도 7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싸니까 얘는 이제 실적 보면서 좀 더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 SPG가 여기 또 포함되어 있죠. SPG. 일단은 관심주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모터랑 감속장치 둘 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3D2F로는 워낙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LG노텍 안 볼 수가 없고요. 안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가 의료용 로봇이랑 3D2F 같이 또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무가는 워낙 또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떴었어요. 나무가는 뉴 삼성 먹거리 로봇 낙점 속에 로봇 청소기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한다는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오케이? 보시면 나무가는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의 차세대 청소 로봇 청소기 탑재된 핵심 부품인 3D 센싱 액티브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얘도 더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나무가 실적 흐름 보시면, 자, 연간으로 보세요. 자, 연간 매출이 어때요? 오호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 크게 흑자 전환 나왔다라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들어와 봤을 때,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말 탄탄하게 나와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시총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230억이 나왔는데 시총이 1,600억밖에 안 돼? 저평가다. 저평가다 볼 수가 있죠. 차트상의 흐름도 월봉에서 큰 흐름상 이렇게 큰 하락 추세를 어떻게 거래량 빵 터져주면서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저점상 이렇게 빡 그거 봤을 때 이렇게 큰 추세를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업. 네, 미래컴퍼니 볼까요? 미래컴퍼니도 월봉상 봤을 때 오호 과거 바닥권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적 흐름 보시면
자,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었어요. 언제? 2020년도에. 근데 작년에 볼까요? 작년에 자 매출액 다 더해보면 3분기까지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재작년에 600억 정도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작년 실적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서서히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바닥권에서 요 바닥권 여기 지금 주봉상 보시면 자, 요 박스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만 원대 강한 저항, 2만 원대 강한 지지. 자, 여기에서 이 4만 원대만 뚫어만 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차트상의 흐름이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일단 요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의료용 로봇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얘가 이제 대장주고, 우리나라에는 미래컴퍼니가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며, 핵심 부품 쪽으로는 3D TOF 워낙에 또 중요한데, 이 중에서 LG노텍, 미래컴퍼니 나무가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도 있다. 그 다음에 서버모터 감속장치로 공통적으로 볼만한 기업은 SPG 정도였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리포트 2개만 조금 볼게요. 아까 봤을 때 해외 기업, 대표적으로 해외 기업으로는 의료용 로봇 인투이티브 서지컬, 서버모터에서는 화낙이 중요했었죠. 얘도 이제 별표 치긴 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얘는 일본 기업이죠. 자, 일본 기업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의료 로봇 수요 확대에 따른 수요가 지속될 듯이라고 하면서 최초의 수술용 로봇 제조 업체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상회, 주력 제품인 다빈치 대당 가격 약 200만 달러예요. 한 대 팔면 200만 달러가 들어와요. 약 2, 30억이죠. 한 대만 팔아도 어마무시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시설 폐쇄, 수술 건수 및 의료 소보 수요 감소 이런 애들로 인해서 이제 재작년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어서 작년에 별로 좋진 않았는데, 자, 올해부터는 어떻게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의료 로봇 수요 확대와 맞물려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연간 실적 보시면 매출액 어때요? 자, 21년, 22년, 23년 매출액 꾸준하게 증가, 영업이익 증가 전망 잡혀 있습니다. 자, PER은 근데 50배 정도 수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단계에 쉽사리 달려들기엔 좀 애매한 좀 기업이긴 하다. 일단 참고로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화낙. 뭐가 이렇게 화나는데? 뭐가 이렇게 화나? 자, 얘는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 일본의 후지츠네 NC. 자,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다. 그래서 현재 산업용 로봇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력 감소 등으로 공장의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 중국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부분들의 목표를 갖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실적을 봤을 때 작년 2분기 매출액이 연간, 영업이익도 연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다. 수주 실적, FA 사업, 로봇 사업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PC와 태블릿 수요 감소 등 여파로 로봇 머신 사업의 수주 실적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화낙은 반도체 등 부품 부족과 물류비 상승 영향으로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매출액 비중이 지금 중국 쪽이 많았고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미주, 유럽 쪽도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다. 대표 제품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연간 로봇 설치 대수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화낙 또한 마찬가지 수주가 그래도 작년에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재작년 말부터 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피어 실적 비교를 해봤을 때, 자, PER 얘도 자 보시면은 작년 올해 한 30배에서 25배 정도. 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크게 많은 상황은 아니네요. 일단 올해 내년 봤을 때 한 30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얘가 이제 싸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대장주격으로 알고는 있으면 좋겠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장주 애들은 지금 막 투자를 하기보다는 참고 기업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도 판단하는 걸로 참고를 하시고, 좋다면은 웬만하면은 국내 기업들을 차선책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이 로봇에 대한 미래 전망과 그 다음에 현황, 과거 역사, 다양한 제품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로봇 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게 뭐 삼성전자, 현대, 그 다음에 뭐 LG전자, 그 아래로는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그러니까 즉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은 사실 경쟁 업체가 너무나 많고 뭐 이렇다 할 게 특별하게 막 팍팍팍팍 앞서 나가는 애들이 좀 많이 없고, 실적도 이렇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런 애들을 막 내가 비중을 확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이쪽으로 다 관심이 있을 때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쪽, 핵심적으로 좀 수혜가 될 만한 쪽, 부품 또는 구조적인 로봇의 생태계에 있어서 앞으로 코로나의 수혜를 받고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의료 로봇, 이쪽을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많이 모르던 생소한 분야일 수가 있겠지만 공부를 하실수록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큰 투자 기회가 좀 나올 수가 있고, 워낙 또 실적도 탄탄한 기업들도 있는 만큼 잘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처럼 단기적으로 단발적인 테마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을 서서히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만큼 잘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봇에 들어간 핵심 부품들은 또 다른 분야 섹터에도 같이 또 교집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하시면은 더욱더 좋겠죠. 아시겠죠? 그럼 오늘 이렇게 좀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